빅투입니다.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과 어떤 것을 권장하는 것은 엄밀하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돈에 이름을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때 생기는 부작용의 대부분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지원금을 줘서 먹고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은 필요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에 대한 지원금을 계속 늘리다 보면 그 사람이 일을 해서 버는 돈과 지원금의 차이가 크지 않게 되거나 오히려 그 사람이 생산해낼 수 있는 돈보다 지원금이 더 큰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당한 노동을 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더 유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의 생계를 도와주기 위해 한 행위가 그 사람이 가난한 상태에 있는 것을 권장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실업급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로자 등이 실직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고용보험 사업 중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그만두면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일정 기간 일정 금액의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업급여가 너무 많아지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 같습니까? 만약 취직을 해서 버는 돈과 실업급여의 차이가 크지 않다면 구직자 입장에서는 빨리 취직을 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 실업급여를 타는 것이 이득이 됩니다.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의 총합을 따져보면 빨리 취직을 하는 것보다 구직활동만 하면서 천천히 취직을 하는 편이 오히려 더 많아지게 됩니다. 조기 재취업 수당 같은 것이 있기는 하지만 절차도 복잡하고 못 받는 경우도 생깁니다. 물론 받더라도 받을 만큼 다 받고 취직하는 경우보다 적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업한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 촉진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실제로는 근로자들의 실직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장려하는 결과를 내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천천히 취직하게 되고 구하는 입장에서도 직원을 뽑기가 힘들어집니다. 구직활동을 증명하기 위해 여기저기 허위 이력서를 넣는 경우까지 생겨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몇 가지 장치들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어떤 환자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돈을 안 내거나 1,000원 정도만 내고 오기도 합니다. 국민이 필수적인 의료 혜택을 못 받는 경우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들을 살펴보면 진료 건당 재원 일수와 진료 건당 총 진료비와 진료 세부 항목별 구성비와 주사료 및 이양요법료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의료급여 일종 환자가 일반적인 건강보험 환자보다 더 많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의료 혜택을 못 받을까봐 지원을 해주니까 오히려 일반인들은 병원에 가지 않을 만한 문제로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무한리필 뷔페에 가면 많이 먹을수록 이득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의료의 경우도 본인이 내는 돈이 거의 없다시피 하면 의료기관을 많이 이용할수록 돈을 버는 셈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의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정책이 의료 서비스 이용을 지나치게 장려하는 서비스가 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최저임금제 자체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다른 요소들 때문에 생계가 곤란할 정도의 임금을 받고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최저임금을 너무 많이 올리게 되면 최저임금에 가까운 다른 직종들이 박살이 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직업을 구할 때는 쉽고 간단한 일을 하면서 최저임금을 받는 것과 어렵고 힘든 일을 하면서 최저임금보다 더 받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렵고 힘든 일을 하면서 받는 돈이 최저임금과 큰 차이가 없다면 당연히 최저임금을 받고 편한 일을 하는 쪽을 택할 겁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무언가 다른 인센티브가 있지 않는 한 정상적인 사람은 그렇게 선택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높였는데 다른 직종들을 배척하고 최저임금을 받는 직업을 권장하는 셈이 되어버린 겁니다. 어떤 참사가 일어났을 때 유가족을 지원하고 도와주는 정책이 너무 과하게 적용되게 되면 사건이 터질 때마다 지원을 받기 위해 들어눕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픈 사람에게 군대 면제 혜택을 너무 과하게 주게 된다면 병력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일부러 아파지는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길에서 구걸을 하시는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 많은 돈을 주게 된다면 구걸이 그 사람의 직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건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의 인간성이라든지 도덕성이 잘못되어 발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도 당연히 아닙니다. 안 그런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많이 나오겠죠. 각각의 상황에 따라 얼마가 나오는지가 관건인 것이지 OX 퀴즈라고 생각하면 O를 골랐을 때 무조건 정답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 놓으면 인구의 몇 %는 반드시 저렇게 움직이고 그건 예측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발생할 문제와 문제의 규모 또한 예측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도와줄 때는 단순히 그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만
생각할 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일이 오히려 권장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보통 도움을 받는 사람은 상황이 좋지 않은 사람이니까 적을수록 좋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가난한 사람보다는 부자가 많을수록 좋고 실직자보다는 취직한 사람이 많을수록 좋겠죠. 그런데 본의 아니게 어려운 상황을 오히려 권장하게 된다면 총체적인 상황은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어떤 것을 지원하는 것과 어떤 것을 권장하는 것에는 사실상 구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으로 차이가 있을 뿐 사실상 동일한 일을 하는 셈이고 동일한 결과를 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돈을 주면서 이건 지원금이다 하고 이름을 붙일 때도 이름만 그렇게 붙였을 뿐 그건 그냥 사실상 돈을 주는 행위이고, 이건 장려금이다 하고 이름을 붙였을 때도 이름만 그렇게 붙였을 뿐 그건 사실상 그냥 돈을 주는 행위입니다. 도움과 장려는 아무리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더라도 근본적으로는 같은 행위이기 때문에 과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결론적으로 비슷한 결과를 내는 것뿐입니다.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고 그런 사람들을 지원해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도 그런 어려움에 처할 수 있고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그런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큰 도움의 손길을 주게 되면 그런 좋지 못한 상황을 장려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은 무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효과만 보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효과와 부작용을 잘 저울질해야만 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때는 1차원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